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SBS의 주영진의 뉴스 직격이라는 프로그램 방금 촬영하고 오는 길인데요. 거기서 촬영을 하는 동안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로 한 3개 정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이 상황에 대한 해설들이 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판으로 왜 이게 선고기일 잡혔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대법원에서 선고기일 잡지 말라고 막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 가까운 어떤 정치 세력들, 또 친민주당 계열의 단체들은 뭐 대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입니다. 그 대법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원칙은 뭐냐?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론을 내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게 무려 3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그 재판을 받으면서 질질 끌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했죠. 증인 무더기 신청했죠. 변호인 사임하고 서류 안 받고 온갖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3년이라는 시간이 끌어왔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에 처리됐어야 되는 사건을 3년이나 끌린 상태에서 대법원에 온 것이어서 이것을 잡는 것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이고, 이게 오히려 이례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만 놔두는 게 이례적이죠. 지난 대선 때 반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서 1, 2심에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그 엇갈린 결론을 가지고 대선에 또 출마한다면 그게 이례적인 것이지, 저는 오히려 이번 선고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는 어떤 대법원의 결단이고, 또 대법원이 의뢰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원래 대법원의 기일은요, 증인을 부르거나 피고인을 부르거나 하지 않아요. 대법관들끼리 평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떤 법리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검토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1심과 2심의 증거관계와 사실관계 인정이 동일했어요. 이게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한 건데, 1, 2심의 결론이 동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큰 오류가 없으면 1, 2심에서 인정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토대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심의 유죄와 2심의 무죄의 법리가 정확히 엇갈렸어요. 1심 재판부도 수십 년 재판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심 재판부에 기능적으로 1심 다음에 2심을 한다는 기능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경력이나 전문성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1, 2심의 엇갈린 결론 중에 사실상 OX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결론이 맞느냐. 쟁점별로 이거는 1심의 법리가 좀 잘못됐어. 1심의 2심의 법리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1심, 2심에 OX를 쳐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변론기일을 2번 열었다는 것은 12명의 대법관 외에도 재판연구관들이 수십 명이 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판례와 선례들을 다 검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판결이라고 2심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심의 무죄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제가 토론에 나갔을 때 웬만하면 거짓말 하고 싶어져요. 저한테 불리한 이슈 있으면 그냥 대충 거짓말 해도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가고 구멍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고 법리 구성이 그래서 굉장히 무리합니다.
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조차, 법조인조차 아무도 예측 못한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재판을 수십 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법리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법원 판례를 언급했다라고 해서 판례의 해석을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보는 게 아니고 2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했지만 그 판례의 이 해석을 너무 논리 비약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한 30분 동안이나 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제가 인허가 안 했습니다. 인허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그 옹벽 아파트 준공 허가도 안 나는 거를 누가 보더라도 비리가 개입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재판을 해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국민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그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십 년간 이어온 선거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유죄가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법관 12분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민주당 누구도 알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특히 대법원은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하고 대법관들이 외부 연락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더군다나 3주 전에 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번 주에 아마 저번 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대법관들이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OX 결론을 냈고 저번 주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판결문이 어느 정도 지금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작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은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파기 재판을 저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꾸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파기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파기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민사사건은 파기 재판하는 사건이 엄청 많아요. 형사사건은 양형을 정하기가 건건히 정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건이 많은 대법원이 일부러 2심으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재판하는 것이 유죄든 무죄든 가장 깔끔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럼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파기 재판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가능성이 파기환송 대비로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기 재판이 법률상 안 된다.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건 저는 잘못된 법 해석이고요.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서울고등법원 재판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파기환송 됐을 때 재판이 몇 개월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데 한 2, 3주 걸리고요.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잡는데 한 1, 2개월을 두고 텀을 두고 잡습니다. 왜? 이 서울고등법원도 원래 하던 재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으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려오는 사건이 있더라도 한 2개월 뒤에 잡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무죄가 나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기록을 보냈어요. 그 얘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도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낼 때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확히 가려줍니다. 무죄는 이제 확정하니까 파기환송할 일이 없는 거고요. 유죄라면 뭐는 유죄고 뭐는 무죄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줘요. 거기에 대해서 2심이 대법원 결정이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결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조건 대법원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재판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끌어봤자 2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첫 번째,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올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사건보다 이 사건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내에 재판기일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재판기일에서 결심할 수가 있고, 결심한 다음에는 바로 선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로 오후 3시로 잡은 거는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5월 중에 2심의 결론이 나온, 적어도 당선 무효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결론은 날 수 있는 시간적인 간극이 생긴 겁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2심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또 2심에서 당선 무효를 했다면 이제 변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법원에 올라가도 어차피 이거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게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에 있었다시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파기환송하고 5월 중에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경미한 사안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있고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유죄가 났으면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사건이 유죄인데 어떻게 벌금 150만 원 이하가 나오겠습니까? 훨씬 사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1심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5월 중에 당선 무효형이 2심까지 나오면 대법원은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또 갑자기 무죄로 바꿀 일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유죄로 확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자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권력자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의 권한을,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에는 피해자도 있고 이번처럼 434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국민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멈춘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사건의 피해자나 국민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상 규정은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하던 재판이 멈춘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대법관들 12분이 다 각각 의견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을 저는 빨리 내려주고 또 이 항소심이나 1심이나 2심의 들쭉날쭉한 판결을 빨리 정리해주고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도 빨리 정리해줘야 그 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속보를 보고 기초적인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추가 해설들은 제가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